현금은 우리가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현금을 없애자 라는 게 정부가 그냥 예전부터 이 화폐, 종이 화폐라는 게 있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은행에 예치하는 걸 더 장려했던 것도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양베리님, 음모론자들이 종이화폐를 끝장내고 전자화폐로 가는 수순이라는데 진짜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음모론을 떠나서 사실 그렇게 갈 거예요. 갈 거고, 이거는 뭐 음모론이 아니라 그냥 모든 정부가 다 그걸 원해서 그래요. 이게 왜 디지털 화폐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 그냥 국가라 그러죠. 국가는 자주적인 통화 정책을 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가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뭐 사업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뭔가 어떤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 통화 정책을 써야 하는데, 이 통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일 때는, 그러면 사실 이 국가의 역할이 되게 제한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이 자주적인 통화 정책을 쓰는 걸 정말 원해요. 그래서 화폐를 독점하고 이 화폐 시스템을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은행들이라거나 이런 데가 되게 통제를 많이 받잖아요. 규제가 심한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달러 인출을 못 받는다던가, 그런 이유도 결국은 국가가 이 자주적인 통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화폐라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근데 이전까지 계속 국가가 가장 골머리 썩는 게 뭐냐 하면은 현금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금을 우리나라 뭐 5만원짜리 지폐가 막 거의 회수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가도 고액권 지폐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막 비트코인이 그 마약 막 이런 불법 거래에서 많이 쓰인다. 물론 쓰이는데 사실 그 빈도수로 따지면 비트코인보다 고액권 화폐를 더 그런 마약 거래라던가 그런 약간 어둠의 시장에서 더 많이 쓰인다고 해요. 현금이 훨씬 더 출처를 알기 어렵고 어디서든 교환이 되게 쉬우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익명성이긴 하지만 너무 투명하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투명성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어디로 뭐 흘러 들어갔다 하면 이 지갑이 뭐 지갑 주인을 누군지 못 찾아도 이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이동했는지 이런 게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액권 화폐가 더 이런 불법 거래에서 많이 쓰이고, 자금 세탁이나 뭐 그런 뭐 자산 은닉 수단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금이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을 없애자, 현금은 우리가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현금을 없애자 라는 게 정부가 그냥 예전부터 이 화폐, 종이 화폐라는 게 있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은행에 예치하는 걸 더 장려했던 것도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애초에 지금도 종이로 돌아다니는 현금은 많지가 않고, 대부분 거래가 되는 모든 돈들은 다 디지털의 형태잖아요. 근데 이걸 완전히 디지털로 바꾸게 되면 더 이상 현금 거래라는 게 없게 되니까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좋은 점이고, 두 번째는 통화 정책에 있어서 더욱더 통제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물론 이해 당사자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모든 지금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CBDC에 관련, 이게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거든요. 이거에 관한 보고서들을 거의 다 했어요. 올렸어요. 미국도 했고 뭐 호주도 했고 이렇게 정말 많은 나라들이 했는데, 여기서 밝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 때문이다. 근데 이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해서도 이게 정말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선 우리가 돈을 들고 이걸 저축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거든요. 얘네들이 저축하면서 돈을 자꾸 안 쓰니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경제를 좀 더 잘 돌리기 위해서 막 금리도 낮춰주고 뭐 돈도 많이 발행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굳이 내가 저축해둔 돈을 돈 안 쓰는 사람이 막 갑자기 돈을 쓰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세금을 통해서 돈을 뺐거나, 너네 돈 안 쓰면 우리가 돈 뺏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통해서 돈을 뺐거나, 5월 통화에 대한 가치를 절하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써서 일부러 돈을 쓰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세금은 뭐 탈세가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이거를 또 해결해주는 문제, 그런 키이기도 하고, 통화 가치는 이렇게 떨어뜨려 봤는데 그래도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금리가 제로가 돼버리니까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그
통화 가치를 절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제한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정말 많이 쓰고 싶어 했어요. 각국의 정부가. 그래서 유럽에서 이거를 먼저 좀 많이 시험을 해봤었는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실제로 써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돈을 안 쓰면 안 쓰는 만큼 돈을 뜯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은행에 넣어두면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때문에 돈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그냥 현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금을 다 인출하는 오히려 뱅크런이 발생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은행에 예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만 벌어지고 사실상 그렇게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현금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뭐 소비나 투자가 유발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디지털 화폐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모든 화폐,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거, 종이돈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되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은 내가 돈을 쓰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돈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나 투자가 정부가 원하는 만큼 더 진작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소비나 투자를 억누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통화 정책에 있어서 그런 효과가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사실 그런 이해관계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사실 디지털 화폐만으로는 음모론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너무 현실적인 거고, 제가 중앙은행이었어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BDC로 갈 때 금은값 변동이 궁금해요. 물론 아직 안 겪어본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CBDC로 갈 때 금과 은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많이 오를 거다라는 건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CBDC라는 것 자체가 현금이 없는 사회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산을 은닉하고 싶거나, 이거 합쳐서 불법 자금이라고 하죠. 불법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돈, 이런 수요는 보통 이제 현금이 필요해요. 근데 현금이 없으니까 그럼 이 현금을 대체할 만한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당연히 지금도 애초에 불법 자금으로 금과 은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고액권이 있으면 그래도 이것도 쓰이고 고액권도 쓰이는 건데 이 현금이라는 게 아예 사라지면서 이 금과 은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도 뭐 당연한 거죠. 물론 뭐 비트코인으로 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트코인도 쓰겠죠. 당연히 쓰겠죠. 지금도 쓰고 있고. 근데 비트코인은 많은 분들이 그 비트코인 하면 뭔가 무조건 불법 자금, 무조건 막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비트코인이 정말 투명해요. 그래서 이 불법 자금으로 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는 고액권 돈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러니까 뭐 그런 거로부터도 또 자유로우니까 현금이 없다면 이런 거에서 이제 또 수요가 늘어날 거고, 또 두 번째는 마이너스 금리.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요. 마이너스 금리면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갖고 있을 것이냐. 사실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해두었던 이유는 그 이자 몇 원 받으려고가 아니에요. 그냥 내 자산이 안전하게 잘 보관되어 있길 원해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내 자산이 줄어드는 건 사람 못 참죠. 그러면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가치가 보존되는 것은 이제 금은이겠다 생각해서 금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이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하면 이걸 피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당연히 뭐 쌀, 뭐 아니면 라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생필품 이런 것들 당연히 수요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CBDC 마이너스 금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런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금을 좀 쓰게, 갖고 있지 않게, 저축 안 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나 이런 거 사는 거지, 막 자산이 100억이 됐는데 쌀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거를 살 수밖에 없겠죠. 막 100억 있는데 쌀을 막 쌓아둘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일 때는 금을 쌓아둘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금과 은에 대한 수요는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원래 현금이 하던 역할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역할을 대신할 건 또 금과 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일단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뭐 몇 배가 올라갈 것이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CBDC가 도입되는 나라는 중국과 같은, 맞습니다. 거의 CBDC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통제,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조금 더
국제의 시스템에 가까운 느낌이다 보니까 사실 미국에서도 그 CBDC 관련해가지고 좀 보고서도 나오고 그런 걸 추진하려고 할 때 반발이 좀 심해요. 미국 내에서는. 이게 워낙 좀 민주주의 이런 쪽에서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통제하는데 더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신나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 국민들이 그걸 싫어한다 뿐이지 정부나 그러니까 국가 기관들은 CBDC를 하고 싶어 해요. 어느 국가나. 그러니까 중국이 그거를 하기 편해서 더 빨리 시행한 거지 중국이라는 나라만 하고 싶어 하고 다른 나라는 그런 걸 하기 싫어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다 하고 싶어 해요. 모든 국가가. 정말 부자들은 금괴로 비축해두나요? 예, 많이 해두죠. 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금괴로 비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그냥 통째로 보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존재한 화폐라는 거는 없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화폐들은 다 결국에 가치가 0으로 수렴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화폐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자산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금괴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던 거죠. 왜냐면 썩지도 변하지도 않고 또 희소하니까. 그래서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괴를 많이 했을 뿐더러, 두 번째는 이런 금괴는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든 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황금성도 뛰어나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무엇보다도 약간 정부의 통제가 있거든요. 어떤 특정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정부가 뭐 외화라던가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를 좀 많이 통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자산을 몰수하는 일이 더 많고요. 진짜 북한 같은 경우를 보면 제일 쉬운데, 북한은 그냥 툭 하면은 화폐 개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모았던 모든 돈이 하루아침에 거의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껏해야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로 뭐 가치를 갉아먹는 요런 거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없지만, 그리고 IMF 이럴 때 뭐 금 인출 안 해주고 이런 것도 있었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했지만, 사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자산을 비축하는 데 있어서 금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부자들은 정말 많이 금을 갖고 있죠.